Hi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설리완과 헬렌 켈러 영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다빈치 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5강을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4강에서는 주어 플러스 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인 명사인 언어의 형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완벽한 그런 형태가 바로 3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완전 타동사를 일전에 제가 한번 파자해 드렸는데 말씀의 움직임이 달라서 목적어인 명사를 초대해야만이 완전해지는 그런 뜻의 의미로서 우리가 완전 타동사와 목적어인 명사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주어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맞이한 겸손한 보호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즉 뭡니까? 주어가 자신이 부족해서 결국 뭡니까? 불완전 자동사로서 그 겸손하게 맞이한 것이 바로 보호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영어의 5형식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길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맞이한 그 보호가 바로 명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품사의 배열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영어에서 기본기는 품사의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 내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때 우리가 영어로 스피킹이나 또 문장을 만들어갈 때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하는 이런 그 동사는 항상 양쪽에 명사를 초대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거죠. 동사 앞에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했고 동사 뒤에 명사는 바로 목적어 또는 보호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는 바로 뭡니까? 명사를 떠올리시면 되고 명사 그러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떠오르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네, 명사의 그 뭡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형용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명사를 꾸미는 건 바로 뭡니까? 형용사죠. 그럼 명사 뒤에 오는 건 몽땅 다 뭐예요? 형용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명사를 부라고 했는데 명사를 꾸미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형용사 부. 또 부 플러스 동사 원형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 부정사 속에서 뭡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관계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절이라고 하는데 명사를 꾸미니까 바로 뭐예요? 형용사절.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기본의 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 배열 법칙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형용사를 꾸미는 게 바로 부사가 되고요. 또 이 부사라고 하는 이 adverb는 자신 속의 동사의 뭡니까?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 그 부사를 또 다른 부사가 꾸밀 수 있는 이런 배열 법칙은 영어의 전체를 이해하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주어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보호인 명사 형용사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얘가 이제 문장으로 향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가 의사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문장이 되겠어요.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하는 이다를 중심에 쓰고요. 앞에 주어인 그가가 됐고 뒤에는 보호인 의사가 됐습니다. 자, he is a doctor, 즉 피어리어드가 찍힘으로 해서 얘는 바로 뭡니까? 문장의 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he는 주어가 됐고 is는 불완전 자동사가 됐고 doctor라고 하는 것은 보호인 명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가 붙은 거는 우리가 바로 이 뭡니까? 명사에서 고물주 집보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로서 어나 언터의 부정관사, 정관사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이런 이제 적용하는데 상당히 뭡니까? 편안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he is a doctor, 피어리어드가 붙어서 얘는 센턴스 문장이 되는 거죠. 또 형용사를 이제 초대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가 아름답다. 여기는 이다라고 분명히 비동사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말의 형용사와 비동사의 합성어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아름답다라는 건 아름다움과 이다의 합성어가 된 것뿐이죠. 만약에 쉽다라고 하면 뭡니까? 얘는 쉬운과 이다죠. 어렵다는 뭡니까? 어려운과 이다가 합성어가 된 우리말 꼴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형식의 문장에 보호로 오는 형용사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다 아름다운이 됐죠. She is beautiful이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피어리어드가 있음으로써 얘는 완벽한 문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의 한계는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명사로 만들어서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he is a doctor와 sh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를 명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명사화 이렇게 이제 또 문법적으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that은요. 우리말 꼴로 즉 뭡니까? 명사가 아닌 걸 명사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바로 뭐뭐 하는 것, 뭐뭐라고 이 두 가지 꼴이 명사를 만들어내는 절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말이고요. 뭐뭐라고는 바로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e is a doctor라고 피어리어가 찍힌 이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데 바로 뭡니까? that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that he is a doctor 여기까지 끝나면 얘가 피어리어드가 이제 뭐예요? 없어지는 건 뭐냐? 명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의사이다에서 that이 붙음으로 해서 그가 의사라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얘가 명사라는 거죠. 즉 문장이 명사화된 이런 꼴을 우리가 명사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뭡니까? 그런 명사에 느느니가가 붙음으로 해서 걔는 그 문장에 뭐예요?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영어의 깊이가 이제 훨씬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that he is a doctor가 되고 피어리어드가 없어지면 얘는 바로 뭡니까? 우리말로 그가 의사라는 것 여기까지가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뭡니까? 형용사로 온 걸 살펴보시자고요. 그녀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she is beautiful 문장의 완성으로서 센턴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that she is beautiful이 되는 거죠.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일 때 부정관사 쓰지 않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녀가 뭐예요?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명사의 이제 절의 꼴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영어에 입문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명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것이 동시에 떠오르셔야 되죠.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다가 이제 앉혀보는데 그가 의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그가 의사라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명사라는 거죠. 은자가 붙어갖고 얘가 뭐가 됐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that he is a doctor 그 다음에 사실이다에 이다가 불완전 자동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인 형용사가 이렇게 이제 와서 앉게 됐습니다. that he is a doctor is true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의사라는 것은 사실이다가 됐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문장이 주어가 긴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짜 주어를 내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It is true that he is a doctor가 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it를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고 이제 that he is a doctor는 뭡니까? 진주어인 명사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간단하죠. 얘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이름이 절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명사가 단독으로 왔을 때 그냥 명사가 되는데 얘는 이름이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이 이름을 붙여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it is true that he is a doctor는 가주어와 진주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죠. it is 강조구문 that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만날 때 훨씬 이해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보호자리 강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사실은 그가 의사라는 것이다가 됐어요. 네. 이 그가 의사라는 것은 명사로 만들어 갖고 내가 이제 뭡니까? 주어 자리에도 가보고 보호 자리에도 가보고 목적어 자리에도 가보는 훈련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e truth is that he is a doctor가 됐죠. 네, 사실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모양은 똑같지만 영어에서는 뭡니까? 형용사와 명사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시는 그런 이해력을 이제 도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the truth is that he is a doctor는 이제 주어가 됐고 불완전 자동사가 됐고 여기는 보어로 뭡니까? 역시 명사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적어 자리에다 한번 옮겨보시자고요. 나는 그가 의사라고 생각한다. 즉 그가 의사라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우리말 속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오는 완전 타동사의 영향 때문에 뭐뭐라고 뭐뭐하다고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걸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어는 그냥 해석이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나는 네, 생각한다. 이제 완전 타동사 중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뭡니까? 목적어의 명사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I think that he's a doctor가 됐습니다. 나는 그가 의사라고 여기 라고라고 해석된 이유는 완전 타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우리말 꼴의 의미지 다른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의사라는 것의 명사의 꼴이 주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는 그 의미대로 해석이 됐고 목적어 자리에서는 완전 타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뭐뭐라고 뭐뭐하다고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맞이한 겸손한 보어에 대한 이 형식의 의미에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사, 형용사, 의미, 존재와 상태를 통해서 얘를 문장으로 명사를 만들어서 쓰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용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영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가 중요해요. 이런 기본기를 무시하고 그냥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그 중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제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예요. 네. 40대 후반에 이제 큰 장편의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출판사를 이제 방문했는데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낙심했어요. 마지막 한 그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이 이제 여행 이제 출장길에 떠나느라고 양쪽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막 나오는데 이 이제 여류 작가는요 그냥 그분한테 네, 무조건 그냥 가방을 열고 제 원고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고 그냥 주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 출판사 사장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걸 들고 이제 그 옛날에 1920년, 30년대 미국 이제 출장길이라는 거 몇 달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륙을 횡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보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제 원고를 읽어보셨나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 가방에 뭐가 있나 싶어서 열어보니까 원고 뭉치가 있는 걸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까지 뭡니까? 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의 이런 제목이 탄생한 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의 하나의 뭡니까? 집념이죠. 그 원고를 드리고도 계속해서 뭡니까? 전보를 쳐서 만들어진 거. 즉 뭡니까?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는 그런 기본기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킬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제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캐스팅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뭡니까? 클라크 케이블이죠. 트럭 운전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비언이라고 하는 이 여류 배우가 그 캐스팅에 이제 뭡니까?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플래닝이라고 하는 감독이 죄송합니다만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비언 리가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빅터 플래밍이라는 감독은 비비언 리의 이 환한 웃음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즉 뭡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의 그 웃음의 그 주인공이 바로 비비언 리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캐스팅이 돼갖고 탄생한 게 바로 뭡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가렛 미첼 여사의 그런 집념을 통해서
이런 이제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예요. 책 두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죠? 네, 영어로 깨알같이 써 있는 이런 책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25년 전에요. 민족사관학교 다 아시죠? 한 여고생이 미국에 내놓으라는 아이비리그의 모든 대학을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신문 기자가 너무 궁금하고 해서 이 여고생을 뭐예요?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이 여학생이 기자한테 이 책을 슬쩍 꺼내서 내밀면서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히 웃으면서 네, 그냥 조금 그냥 생각해 주는 걸로 해서 10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은 놀랍게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900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9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네, 한두 번 읽기도 힘든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장편 원서를 그 여고생은 뭐예요? 9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미국 사람다운 그런 뭡니까? 사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고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진하고 나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외운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어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맞이한 겸손한 보호의 이 형식의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문장을 명사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이제 뭡니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고 이해하고 스피킹할 때 영어의 지평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바로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또 형용사, 부사의 이런 관계성의 의미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기가 확실할 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강은 불완전 자동사의 이 형식의 개념을 저는 주어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맞이한 겸손한 보호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6강에서는요. 비동사의 놀라운 우주의 혁명을 만나시게 될 걸 제가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